안녕하세요. 나 65세 여성은 불임으로 인해 큰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두 번의 이혼을 견디고 불임을 임신할 수 없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의 조롱을 견디며 원병원에서 끊임없이 의료 지원을 구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안타깝게도 결과가 지속적으로 실망스러웠습니다. 결국 나는 생물학적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고 결과적으로 생후 3개월에 입양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4살 아들을 통해 내 삶에 맞이했습니다. 모든 어머니가 아이에게 줄 사랑과 보살핌으로 아이가 성장하면서 우리의 유대감이 강화되어 그가 내 생물학적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누구도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강화되었습니다. 최근 그는 여자친구 23세 여성과 약혼했고 그들은 결혼을 시작했습니다. 함께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우다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하고 계약금을 마련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나는 그들의 여행을 지원하고 싶었고 이틀 전 평범해 보이는 저녁 식사에서 꿈의 집에 대한 계약금을 제안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감정이 고조됐고 아이 얘기가 갑자기 나오자 아들의 약혼자는 경멸적인 미소를 지으며 상처를 주는 언어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나는 당신처럼 아이를 갖지 못하고 충격적으로 입양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내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합의방이 조용해지고 상황이 어색해졌습니다. 나중에 공개적으로 무너지기 싫어서 마음을 모았습니다. 아들과 그의 약혼녀가 준 말에 대해 후회하는 대신에 그들은 제가 과민 반응하고 너무 예민하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들이 말한 것이 문자 그대로 진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나를 옆으로 끌어내며 입양 엄마가 있는 것이 그의 인생에서 유일한 불안이고 심지어 입양 부모가 있는 경우에도 그의 약혼자이기 때문에 더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가족이 그렇지 않을 때 그녀의 가족은 그를 가족으로 환영했기 때문에 약혼자에 좀 더 수용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어제 계약금에 대한 제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무례한 행동. 우리 가족은 나를 지지하고 있지만 내 아들과 약혼녀는 화를 냈고 그들은 이제 나를 자신의 꿈을 망치는 것을 즐기는 하찮은 구두쇠라고 비난하고 있지만 나는 물러서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마도 그들의 희망을 얻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나는 배은망덕한 한 쌍에 내 인생의 저축을 낭비하고 싶지. 때문에 나는 그 사건 이후로 멍청한 업데이트인가 침대에서 일어날 힘이 거의 없었습니다. 내 모든 것을 낭비한 것 같은 느낌에 많이 울었습니다. 최근에 엉뚱한 인간으로 변한 아들을 키우며 그와 그의 약혼자가 저를 방문했고 알고 보니 그 돈을 결혼식 계획에 투자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금을 진행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집에 대해 그들은 내가 집을 높고 건조하게 두었다고 비난했지만 내가 그렇게 이유라면 그들은 내 돈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내 가족이 내 전화를 폭파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돈을 가지고 휴가를 보내는 건 어쩌면 당신이 그런 을 가질 자격이 없는 놈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 같아요. 당신의 양아들과 그의 약혼녀는 당신이 그를 키우고 가능한 한 그를 아들처럼 대하는 멍청한 놈들이에요. 당신을 위해 할 일은 그이 함께 앉아 당신의 사랑과 보살핌으로 인해 그가 얼마나 불안한 느낌을 받는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가 어떻게 그렇게 말하고 당신이 반응했을 때 당신을 예민하다고 부를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입양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면 그녀의 약혼자와 그녀의 약혼자의 부모는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 위해 그들과 함께 태그하는 대신 그들을 버려야 한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확실히 휴가를 가십시오. 당신의 입양아들은 더 이상 페니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사람이 배은망덕하다는 것이 입증되었으므로 그를 당신의 인생 이야기에서도 제외하세요. 내가 틀렸는지 확인하기 위해 약간의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정말로 내가 32살 여성이 아닌 것 같아서 방금 내 초대를 받았습니다. 사촌 알렉스의 30명의 여성 결혼식 초대장에 결혼식은 어린이가 없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어린이가 없는 결혼식이 처음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것은 결혼식에 아이들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알렉스는 그녀와 그녀의 미래를 가질 계획입니다. 남편 33 남자 조카 결혼식에서 그녀가 언니에게 가족 모임에서 그녀의 조카가 꽃 파는 소녀가 될 수 있는지 묻는 것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이것이 나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없다는 것은 자녀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앨릭스에게 전화해서 그녀에게 말했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그녀의 조카들과 나이가 비슷한 5살짜리 내 딸도 갈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앨릭스는 신부 파티에 참석한 사람들만 예외이며 내가 결혼식에 참석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왜 그들이 올 수 있었는지 물었고 내 딸은 그렇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조카들이 예에 바르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그녀의 여동생과 처남의 부모를 잘 알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그녀는 다른 아이들을 상대하지 않아도 되는 나를 원하는 선생님은 자신도 그들과 더 가깝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녀의 추론이 말도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가 없다는 것은 그녀의 조카를 포함하여 아이들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앨릭스는 나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초대를 거절하는 것이 더할 나위 없이 좋았기 때문에 나는 결국 앨릭스의 아빠의 형제와 결혼한 어머니에게 화를 내었고 그녀는 앨릭스의 말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아버지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아 그녀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빠 미치 삼촌이 내 딸이 왜 올 수 없냐고 묻자 미치는 아빠에게 앨릭스의 결혼식이고 그녀는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사촌은 특히 신부 파티에 있기 때문에 조카와 같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미치가 비용을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앨릭스에게 자녀를 허용하도록 말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그는 거절하고 내 이모가 결혼식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믿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아빠는 그래서 다른 가족들에게 이제 몇몇 구성원들이 앨릭스와 미래의 남편의 조카들이 거기에 있을 것이라는 사실에 화가 났지만 다른 누구도 자녀를 데려오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상당히 큰 가족이 있고 우리 모두는 서로의 자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가족은 앨릭스의 결혼식 때문에 육아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며 그녀의 이유는 타당하다고 말하지만 내 사촌 중 일부는 참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앨릭스는 어떤 식으로든 신경 쓰지 않는 것 같거나 다른 사촌 한 명이 앨릭스에게 어쨌든 아이를 데려온다고 말했습니다. 앨릭스는 이에 대해 운동화를 신도록 하여 차로 돌아갈 때 발이 편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녀가 학교의 경비원에게 손님 목록을 확인하도록 했고 그는 어떤 어린이에게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난이야 넌 피야 넌 애를 결혼식에 초대하려고 이 모든 운동을 시작했고 아빠를 여기에 끌고 가서 잠재적으로 가족을 쓰기로 몰고 가는 거야. 이건 내 결혼식이 아니야. 그녀는 아이가 없으면 아이가 없다고 말합니다. 베이비시터를 찾거나 가지 마세요. 그녀의 형제자매 아이들을 위해 예외를 두었다면 그녀는 분명 당신보다 더 가까운 아이들입니다. 말 그대로 그녀의 선택입니다. 그녀의 결혼식 날. 그녀의 선택은 그녀의 부모님이 버티는데 좋습니다. 그녀가 돈을 지불한다고 해서 그녀가 원하는 대로 하루를 보내기 위해 돈을 지불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결정을 내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것이 당신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더라도 가지 마세요. 그녀는 어쨌든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그녀는 당신을 초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제 사촌이기 때문에 어떤 의견에 대해 당신은 그것은 그녀의 결혼식이고 그녀는 얻습니다. 누가 올 수 있는지 결정하는 것이 부모님에게 불평하고 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전화하여 불평하는 것은 유치한 일입니다. 불공평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그녀의 결혼식이고 그녀가 내리는 결정에 대해 당신은 그녀와 논쟁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녀의 규칙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녀가 말한 대로만 하세요. 가지 마세요. 그녀는 당신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할 필요도 없는 일을요. 대가족에게도 자녀를 데려오도록. 결혼식은 신부가 가지고 있는 정책은 자녀가 없는 결혼식의 표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오피가 취하는 모든 조치에 가까운 가족 자녀를 결혼식 파티에 포함시킵니다. 그녀 편에 있는 사람들은 권리가 뚝뚝 떨어지네요. 그들 중 일부는 아이들과 함께 나타나서 결국 호의를 받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당신은입니다. 결혼식이고 결혼식을 올리는 유일한 아이들입니다. 그것이 이야기의 끝이라면 결혼식에 그런 사람들이 것입니까? 여기에는 은 없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과 다른 사람들이 그 문제에 대해 자녀나 다른 사람을 데려오도록 그녀의 손을 강요하려는 당신의 고집은 다른 사람의 결혼식은 당신을 멍청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것은 당신이 대가족이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두 자녀를 갖는 것과 10명의 자녀를 갖는 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꽤 큰 아이들이 많으면 매우 쉽게 시끄럽고 화를 낼 수. 그녀는 당신이 승인하지 않으면 거절할 수 있다고 말했고 당신은 그렇게 했지만 지금 당신은 상황에 대해 화를 내고 있고 그것은 약간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입니다. 3. 우리 아이가 태어난 지 8주가 되기 전에 우리는 내가 그렇게 하기로 동의했습니다. 일하는 부모가 되고 내 파트너는 집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 결정을 내렸지만 임신을 시도하기 전에는 100% 동의했습니다. 이제 직장으로. 집에서 쉰 시간, 사무실에서 50일입니다. 하루에 10시간 이상 일합니다. 아침에 사무실에 있는 날 통근 시간 총 3시간 나는 일어나서 준비를 한다. 아기 옷을 갈아입는다. 아기에게 먹이를 준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아기를 다시 잠들게 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렇지 않다. 집에서 일할 때 항상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퇴근 후 아기를 관찰하고 동시에 걸을 수 있는 낮에 아기를 데려갑니다. 파트너가 시간을 가질 수. 한두 시간 동안 아기를 돌봅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함께 목욕 시간을 보내고 아기에게 마지막 젖병을 주고 침대에 눕힌 후 주중에는 잠을 자고 파트너는 밤새도록 일하고 주말에는 내가 처리합니다. 식료품을 모두 사고 대부분의 요리 세탁을 하며 설거지는 균등하게 나눕니다. 제 파트너가 추가 상황을 제공하기 위해 다른 모든 청소를 처리합니다. 한 파트너가 최근 저에게 돈을 갚지 않은 처남에게 300을 빌려달라고 설득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면 우리가 파산하지는 않을 텐데 이번 달에 그 돈을 정말 쓸 수도 있었을 텐데 어젯밤에 힘든 밤이었나 봐요. 파트너가 기저귀를 찾기 때문에 푹 자려고 별도의 방에서 잤어요. 내가 아기를 데리러 갔을 때 그냥 와서 데리고 나가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나는 아이를 데리고 평소의 일상을 하고 집에서 일을 시작했고 내 하루는 통화로 시작되었고 나는 아이를 파트너 방에 다시 데려왔고 다시 한번 스냅챗을 받았습니다. 그녀를 여기로 데려오기 전에 그녀를 다시 잠들게 하는 것이 당신의 임무 아닌가요? 첫 번째 통화 후에 아기가 자고 싶어 하지 않아서 몇 시간 동안 더 이상 계획이 없어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키도는 오전 10시쯤 돌아왔습니다. 더 많은 전화가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기를 파트너에게 데려가서 그들이 원하면 더 오래 잘 수 있도록 오후 늦게 다시 오겠다고 약속한 다음 병을 만들러 갔습니다. 내가 아기에게 젖을 먹이기 위해 파트너에게 병을 건네주면서 내 파트너가 침대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도대체 당신이 그렇게 오래 걸리는지 그녀에게 물려주었기 때문에 나는 결국 짤깍 소리를 내며 당신이 피곤하다는 것을 알겠다고 말했지만 이것이 당신이 하는 일입니다. 당신이 전업 부모가 되기로 동의했을 때 가입했는데 나는 가족을 부양하고 당신이 형제에게 주고 싶었던 돈을 보충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니 그러니 태도를 낮추고 보여주세요. 나에게 좀 더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소리를 지르지는 않았지만 매우 엄격했습니다. 나 또한 방에서 뛰쳐나왔고 그 이후로 방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런 식으로 응답하는 멍청한 놈이었습니다. ETA 내 파트너는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그리고 내 폭발에 분명히 화가 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내 의견도 너무 지나친 것이 걱정됩니다. 성별을 포함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상황에서 나는 어머니입니다. 파트너는 이제 아기의 아빠입니다. 일부 의견은 그렇지 않습니다. 멍청한 너 둘 다 새로운 부모이고 가끔은 찰칵 소리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둘 다 피곤하고 대유행 기간 동안 아기를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밤에 쉬어 다시 연결하고 휴식을 취할 있을 것 같지만 그냥 파트너의 행동이 성격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면 남성은 실제로 산후 우울증에 걸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멍청한 사람이 아니라 의사소통이 필요한지 살펴보는 것이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선 파트너가 확실히 잘못되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이를 해결해야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실수로 폭발할 가능성은 잊어버리십시오. 당신은 땅바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당신이 충분한 양육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죄책감에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당신과 당신의 파트너는 치료가 필요한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감정을 전달해야 합니다. 당신이 거울을 들고 있을 때 당신의 파트너가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자녀가 자라면서 한 부모가 게으르고 다른 부모가 모든 일을 하려고 뛰어다니는 것이 강화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신이 여자이고 당신의 파트너가 남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기존의 성차별적 역할은 절대적으로 멍청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파트너가 집에 머무르는 것 외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는 주말과 주중에 야간 통화를 해야 하며 당신은 수면 패턴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아침 수유를 할 수 있으므로 아기를 재울 수 없는 경우 파트너가 잠을 잘 수 있도록 아침에 낮잠을 덜 잔다는 것을 깨달아 아기를 다시 재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잠을 자고 일어나면 있어요.